극우 유튜버들의 환각에 미래통합당이 취했던 것처럼 이 주류 언론들이 맞춰주는 뽕에 검찰이 취할 수도 있지 않는가.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뭐냐면 조국 교수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언론을 향해서 이제 호소를 했잖아요. 검찰의 주장만 받아쓰지 말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도 함께 들어달라라고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배우자의 재판 관련 보도를 보면서 본인 사건보다 오히려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 더 호소하는 측면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분의 마음은. 그걸 보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판판이 이 법정 공방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. 그리고 정경심 교수나 피고인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. 실제로. 이게 오히려 검찰한테 패착이 될 수도 있다. 언론이 저게 검찰을 돕는 게 아니다. 라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하게 됐는데,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, 제가 엊그제 이런 그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. 극우 유튜버들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전국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했던 내용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 한 180석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뭐 황교안, 나경원, 심재철, 김진태, 김용남, 뭐 또 차명진 등등등 다 이겨요. 극우 유튜버 방송 내용대로라면 이제 뭐 판세가 뒤집혔고 역전이 됐고 이런 식으로 환각 상태에 빠질 법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선거 전국에서 해왔던 이 시그널을 보면 특히나 이제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과 라포를 형성해서 이들의 주장을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보온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한 팀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. 거기 뭐 웬만한 채널도 50만 넘는 채널이 뭐 5개가 넘지요. 이 보수 유튜버 중에는. 그리고 100만이 넘는 채널도 있고요. 신의 한 수는 며칠 전에 확인한 것만 해도 123만 구독자던데 구독자도 많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이런 영상 하나 올리면은 뭐 몇십만에 기본적으로 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채널 만들어서 무슨 뭐 논리적인 뭐 정부 비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여당 욕하고 그러면 금방 구독자 10만, 20만 되고 채널 만든 지 몇 달 지나지도 않는 채널 뭐 보름 만에 막 1,0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후원 받고 막 이러니까. 구독자 많지 조회수 나오지 거기다가 이제 5개 집회를 열면 태극기 부대들 유튜브들 막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서 뭐 열렬하게 지지하지 환호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취해 있던 것 같아요. 특히 황교안 대표가 본인은 이제 국회 배지도 없고 정치 초보인데 그렇게 이제 집회 현장이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인정받고 거기 가면 환호받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좀 취해 있었다. 그래서 오판을 한 거다. 미래통합당이. 그 환각 상태에서 너무 늦게 깨어난 거죠. 그래서 오판하는 바람에 선거를 그르쳤다, 망쳤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시각이고,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 극우 유튜버, 보수 유튜버들과 손절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. 유승민, 뭐 이준석, 홍준표, 물론 뭐 이분들도 과거에는 본인 도와줘서 고맙다고 막 했던 분들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거 끝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 보수 유튜버 때문에 우리 판단력을 흐렸다.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선거 부정 프레임을 가지고 주장을 계속 펴나가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김정은 사망설 돌았을 때 실제로 뭐 다 확인이 된 거고 북한이 권력 승계 작업하고 있고. 아유,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
정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방송을 하면서 그 뭐 우파 코인이라는 용어를 유튜브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그냥 정치권까지 부화내동을 해서 거기에 휘둘렸구나. 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구나.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고 있고 갈수록 여론으로부터 멀어져 지고 있음을 일찍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못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선거 전국에서 막판까지도 이 정권 심판 주장을 폈죠. 며칠 남겨놓고 정권 견제 카드를 그때서야 꺼내 들었습니다. 견제할 힘을 주세요. 독주를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다는 거를 그때서는 인정을 하고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. 조금 더 일찍 그렇게 갔어야 돼요. 국민들 여론은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을 하겠다는 여론이 50%가 넘는데 이들은 그 극우 유튜버들, 보수 유튜버들하고 그 팀을 이뤄서 거기에 환각 상태가 돼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. 그게 결국에 이번 선거의 패착이다. 그거를 그대로 논리를 가져오면요. 지금 주류 언론사들이 검찰이 판판이 이기는 걸로 보도를 해주고 있잖아요. 검찰은 그걸 즐기고 있죠. 활용하고 있고 법정 안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그 검찰이 거기에 부응을 해주고 있죠. 피고인이 깨지고 검찰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처럼. 근데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것과 좀 다르거든요. 그러면은 극우 유튜버들의 환각에 미래통합당이 취했던 것처럼 이 주류 언론들이 맞춰주는 뽕에 검찰이 취할 수도 있지 않는가.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여론에도 호소를 하지만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재판인데 검찰이 여론전에 치중을 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언론이 검찰을 빨아준다, 속된 말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빨아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검찰을 빨아주고 있지만 이게 검찰을 과연 돕는 일일까? 결국에 재판은 지는 게 아닐까? 예, 언론 플레이에서 이기고 재판에서는 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?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좀 그만 접고 그리고 언론 역시도 그것이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.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균형 있게 다뤄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너무나 당연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조국 교수, 정경심 교수 마음에 안 든다 치자고요.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검찰이 이기고 있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제 시각입니다.